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2019년은 강원도의 극심한 경기 불황으로 인한 고용 부진과 끊임없는 부동산 악재, 각종 재난과 재해가 더해지면서 여러모로 위기의 한 해가 되었었는데요. 새롭게 밝은 경자년은 강원도에 닥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극복할 전화위복의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번 시간 2020년 강원도를 이끌 주요 현안과 이슈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수영 시사평론가, 권희중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2020년 경자년을 짚어보기 전에 일단 2019년 한 해가 어땠는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2019년 한 해를 좀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저는 사자성어로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불단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려움은 혼자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몰려서 온다는 뜻인데 지난 한 해 꼭 강원도가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고성의 대형 산불이라든지, 그다음에 접경 지역에서는 국방개혁 2.0으로 인한 어려움에다가 또 남북 관계 경색으로 인한 또 굉장히 금강산관광이 또 뒤로 미뤄지고, 그다음에 강원도의 각종 이제 경제 지표도 나빠졌고, 그다음에 하나 추진하는 일들이 서로 잘 되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설화산 케이블카 부동의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굳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런 어려움이 몰려왔던 한 해였다. 전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도 소장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저는 첩첩산중 실현의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월 초부터 원주 중앙시장에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4월에 또 고성 산불이 발생해서 대단히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국방개혁 정책에 따라서 접경 지역 군부대 병사 수가 줄어들어서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자체가 흔들렸던 아주 위기의 한 해였고, 실현의 한 해였다. 그래서 강원도에 산이 많지만 첩첩산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한 해 동안 좀 힘든 지금 사자성어들이 좀 오가고 있는데 어쨌든 쉴 틈 없이 달려온 2019년을 보내고 지금 2020년이 좀 다가왔습니다. 근데 각종 규제에 묶였던 이제 사업들을 더불어서 강원도를 이끌어갈 다양한 사업들이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 한 해는 어떠한 현안들을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지, 좀 어떤 거에 주목을 하고 계신지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일단 저는 사회 간접자본인 SOC, 네. 정부에서 23조 원을 투자를 해서 침체된 지역 경제 활력을 회복에 나선다 이런 취지를 갖고 있는데요. 네. 저는 동서고속도로 평택에서 삼척간의 동서고속도로가 완전히 개통되어야 된다 이런 촉구하는 우리 해당 시군들의 목소리가 발현이 돼야 된다,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천 삼척 구간은 또 중부 내륙권하고 강원 남부권을 연결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삼척까지 고속도로를 개통하게 되면은 영동 고속도로 정체 해소도 있고, 또 철도 도로, 또 육상교통 이런 것들이 국가 경제에 부흥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대전이나 청주 재판을 갈 때 제천 삼척 제천 평택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영동 고속도로를 이용하던 것보다도 더 시간이 짧아졌고, 일반 국민들이 이동하기에 굉장히 편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평택에서부터 삼척까지 완전 개통이 됐을 때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동서고속도로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포함해서 좀 SOC 사업 강원도 2020년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SOC 관련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저는 제2경춘국도 실시 설계 어쨌든 강원도 어떤 요구가 반영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 노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것들, 그다음에 시공사들까지 반영이 돼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SOC보다도 좀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춘천 같은 경우에 이제 레고랜드 있잖아요. 그쵸. 그것이 정말 제대로 이번엔 이 계획대로 가야 한다. 이것마저도 이번에 도민들에게 또 실망을 안겨주면은 저는 후과를 이제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빨간불이 켜졌죠. 예, 그래서 저는 꼭 그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 국방개혁 2.0 문제가 사실 이게 지금 어쩌면은 접경 지역의 향후 생존권, 그다음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정말 이렇게 메가톤급 이슈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너무 저는 국방부가 좀 소홀히 다루고 있는 건 아닌가. 너무 이게 국책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도민들에게 너무 피해를 강요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부의 좀 적극적인 대책이 좀 있어야 할 걸로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이제
강원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륙권의 이모빌리티 산업, 행성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가 이제 굉장히 이제 도내가 제조업이 좀 이 산업이 좀 이렇게 미진하고 좀 부족하잖아요. 이런 점들을 보강해 줄 수 있는 굉장히 그런 좀 첨단 산업이에요. 우리 자동차 산업에 이제 기반이 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저는 꼭 뭐라 그럴까 아주 제대로 뿌리를 좀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 현실적인 어떤 그런 대안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삼척시가 수소도시로 선정됐잖아요. 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삼척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거기가 이제 그 뭐 탄광 지역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가 이제 그 어떤 그 산업 경쟁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도시인데 여기에 이제 삼척 수소 R&D 특화 도시는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고 이제 앞으로 여기가 에너지의 중심으로 클 수 있는 이제 기반을 마련하기 때문에 이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가 굳이 이제 뭐 관광 이런 쪽들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는 상징적인 몇 개들이 미래 강원도를 이끌어가는 좀 쌀, 동력 이런 걸로 좀 뭐 뿌리 내리는 한 해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뭐 SOC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뭐 이모빌리티 산업, 레고랜드 코리아, 뭐 국방개혁 입장령 다양하게 짚어주셨는데 사실 강원도 2019년에 빼놓을 수 없는 정말 큰 이슈라고 한다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긴 하지만 재난재해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보상 문제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그 고성 산불과 관련해서는 그 이제 손해배상의 책임 주체인 한국전력이 지난해 12월 30일 날 보상 심의를 해서 의결을 했는데요. 한국손해사정협회에서 산출한 그 손해사정 금액의 60%를 피해 이주민들에게 지급을 한다 이런 것을 의결을 했습니다. 또한 그 손해액의 60%면 나머지 40%를 배상을 못 받는 것인데 그렇죠. 피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의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반면에 벌써 발생한 지 1년이나 된 원주중앙시장 화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어떤 방향으로 이걸 수습을 해야 될지 뭔가 확실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2019년 8월 12일경에 이제 피해 상인들이 원주시와 발화 책임 주체인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그에 대한 공방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 주체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주인이나 이런 분들이 책임 주체가 경제적 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이런 또 안타까운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이런 경우들, 이런 어떤 사건을 대비해서 사고를 대비해서 그런 경우를 대비한 공적 보험의 필요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중앙시장 얘기부터 말씀을 해주셔서 뭐 산불 이제 보상 협의 문제까지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계속 지지부진 좀 뭐 딱히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좀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고성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서 이제 주민들이 마지막 그 40%에 대한 이제 동의 여부가 남은 거고요. 네. 원주 같은 경우를 제가 보면서도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내 전통 시장들이 굉장히 많이 노후화돼 있어요. 이제는 어떤 사안이 발생하고 나서 그냥 그 어떤 그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후속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저는 이제 중요하기보다는 아까 공익보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좀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테면은 어떤 위험을 방지한다는 게 낭떠러지 밑에 구급차를 갖다 놓을 게 아니라 낭떠러지 위에 안전 펜스를 쳐놓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사전적으로 저는 대비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어쨌든 이런 사고들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가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두고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이라든가 이런 체계들을 좀 사전에 좀 울타리를 쳐놓는 모습이 좀 필요하겠다. 그것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재해가 발생했을 때 좀 더 실효적으로 그것을 대응하고 또 주민들을 좀 우리가 어떤 피해를 좀 보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나오는 거지 어떤 대형 재난이 발생하고 나서 그때 비로소 어떻게 이제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것들은 대부분 좀 이렇게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점을 이번 어떤 원주시장 화재에 대한 교훈을 좀 삼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럼 이번엔 좀 분위기를 바꿔서 강원도 부동산 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미분양, 뭐 집값 문제, 거래 절벽, 뭐 원주 뭐
뭐 혁신도시 이런 공실률 문제까지 굉장히 좀 강원도에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부동산 네, 상황에 있어서 2020년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뭐 서울을 기점으로 보면은 서울은 2016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아파트 가격이 50%나 상승하는 이런 네. 효과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 외에 나머지 서울을 제외한 지방 도시들은 그렇지 못하고요. 우리 강원도 내 현실을 보더라도 강원도가 2019년도에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법원 경매의 낙찰률이 31.2%에 불과한 이런 최하위를 기록하는 네.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말부터는 도내 미분양 아파트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올해 민간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이 지난해 공급 물량에 비해서 한 거의 80% 정도 감소된 수치라서 아마도 이제 과잉 공급이 미분양을 증대시켰고 또 집값이 하락됐기 때문에 거래 절벽으로 이어지면서 민간 건설업자들이 아파트 그 건설을 좀 주춤하는 사이 또 아파트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반등될 수 있는 이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좀 나름 긍정적으로 보시는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2020년 좀 부동산 시장 강원도 좀 전망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실 그동안 공급 과잉이 있었던 건 맞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2018년 이제 동계올림픽으로 수요로 인한 그런 기대 심리가 반영됐던 점이 있었는데 이제 그 심리가 꺼져버린 거죠. 그런데 이 동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건 결국 인간의 욕망이에요. 부동산은 인간의 욕망과 맞물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통제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다행스럽게 강원도에 지금 부동산 SOC, 이른바 부동산의 가장 유입이 될 만한 그 첫 번째 조건인 그 SOC 사업이 이제 막 좀 활기를 띠게 돼 있어요. 제2경중국도라든가 동서고속도로라든가. 그러니까 접근성이 원활해지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 강원도의 상징인 관광 인프라가 좀 정비가 돼요. 이를테면 이제 플라이 강원이 이제 정상적으로 지금 강원 양양공항을 운영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속초항도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아까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관광 산업에다가 이제 수소도시까지 겹하면 이제 일종의 산업 관광 도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점들이 맞물린다면 저는 지난해까지 미분양이 많았지만 올해는 좀 더 그런 것들에 대한 축소폭을 좀 내리면서 그다음에 이제 너무 저기대가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반등의 요인이 좀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부동산 시장이 2019년보다는 그래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광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희가 남북 관광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 없잖아요. 갑자기 접경 지역이기도 하고요. 이 2020년은 좀 희망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아마 정부의 고민도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저도 제가 이렇게 좀 쭉 돌아가는 추이를 보니까 그러니까 과연 금강산 관광을 놓고 정부가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 관계만 우리가 몰입할 경우에는 이거는 영영 이제 펼쳐질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정부가 남측 정부가 북측에게 뭔가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아마 정부 내에서 강원 양면을 맞물리는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이 금강산 관광이라는 게 어떤 국제 제재의 질서를 생각하면 그 풀리지 않을 문제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 정부가 어떻게 이제 추진해 나갈 거고 어떤 의지를 갖고 갈 것이냐. 근데 굉장히 딜레마인 거죠. 이게 사실 또 남남 갈등도 있을 수가 있어요. 강원도 살겠다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또 전체적인 분위기가 또 갈등을 빚게 될 요소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아마 신중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강산 관광이 갖는 이제까지 기존의 의미, 그러니까 북한도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국제사회에 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신호가 저는 금강산 관광이라고 봐요. 그래서 북한이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좀 화답을 하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갈 좀 그 지혜를 좀 맞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부의 노력만 가지고는 좀 어려운데 우리 정부가 계속 이만큼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북한도 여기에 대한 화답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올해는 한국전쟁이 70년 이제 되는 해이기도 해서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 그에 따라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내다보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정부가 지난 한 2년 동안은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뭐 판문점 선언, 뭐 평양 선언, 또 군사 분야 합의서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정부 또한 그 뭐 경색된 남북 관계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뭐 비무장지대 남북 공동 실태 조사 이런 것도 하겠다, 이런 것들을 발표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덧붙이고 싶은 거는 강원도가 이런 뭐 비무장지대에 관련된 어떤 작업들에 있어서 2018년도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어떤 주도권을 갖고서 향후 남북 관계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그 우리 강원도가 중점적인 그런 지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뭐 앞에 살펴봐서 많은 이슈들이 있긴 했지만 저희가 좀 시간상 많이 짚어보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이슈는 빼놓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올해 이제 21대 국회의원 이제 총선이 있잖아요. 오늘로써 딱 디데이 100일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말부터 이미 치열한 뭐 눈치 싸움은 시작이 됐었고 이제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 중인데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 먼저 뭐 말씀을 해주실까요? 어쨌든 지난해 이제 연말에 선거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당 득표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 점은 굉장히 각 정당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전술적으로 이제 유권자들 마음을 살 것이냐를 놓고 이제 하게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18세 이하 투표권 낮아진 게 전국적으로 50만 명이잖아요. 강원도도 이제 전국의 3%라고 보면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아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를 국한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저는 이제 지난 연말에 특사로 풀린 이광재 전 강원지사의 행보가 굉장히 변수가 될 것이다. 이광재 전 지사가 어쨌든 민주당의 간판으로 총선을 나가게 된다면은 강원도 지역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총선에는 이제 민주당이 강원도에서 이제 한 석밖에는 얻지 못했지만 이번 선거는 이제 심판론과 국정안정론이 이제 이렇게 요구가 되는 이제 그런 선거가 될 텐데 과연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갈 건지. 근데 저는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강원도에서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제 1당을 사수할 것인지, 그다음에 민주당은 과연 이광재 지사를 필두로 어느 정도 약진할 것인지가 가장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관전 포인트까지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4.15 총선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저는 이제 앞서 우리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다 말씀해 주셨고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우리 강원도 현안들에 대해서 총선의 입지자들, 총선 주자들이 전략적으로 이 강원도를 살릴 수 있는 공약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아직도 인구 하한선 기준으로 어느 지역구가 이제 설정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조속히 확정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경자년 올해 이것만큼은 꼭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꼭 좀 바뀌어야 할 것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끝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저는 이제 끝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저도 사자성어 마지막 또 하나 하고 싶은 게 욕속부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빨리 이루려고 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루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조급함을 경계하는 거거든요. 저는 강원도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강원도가 벌려는 사업은 많은데 제대로 마무리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희망이라는 거는 현실에 발을 디디고 봐야 그게 희망인 거지, 현실에 발을 디디지 않은 희망은 신기루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저는 강원도가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현재 위치와 역량을 충분히 점검하고 그다음에 최문순 도정의 임기 동안 내가 어디까지 가겠다, 이런 구체적 목표를 정해두고 마무리하고 사업에 대한 이제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제는 넓게 백화점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하나하나 끈을 매고 그다음에 매듭을 짓는 이 과정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2020년 좀 이것만큼은 좀 바라는 것들이 있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앞서 얘기 나온 강원도 현안들이 잘 풀리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시행이 된 지 개정을 통해서도 했지만 한 30년 정도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가장 큰 거는 결국 이제 재정적인 문제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약했었던 지방의 재정 비율,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높아지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 강원도를 이끌 주요 현안과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권희중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